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와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방탄과 분열의 갈림길이 될 거란 소리를 들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오늘 오후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로 가결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치와이드는 국회 표결 상황과 이후 전국 전망까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이 이슈로 쭉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우선 오늘 국회 그리고 국회 밖에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있었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아니 대표님 힘드시죠. 저야 얼른 기운을 차리셔야 되는데 중단하시죠. 지지자들이나 그 대표님 좋아하시는 분들 다들 걱정이 많거든요. 저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더 힘을 모아서 대처하고 싸워나갈 겁니다.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우리 당 의원님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확답은 하지 않았고요.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기.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두 번째입니다. 앞서 2월에는 부결이 됐는데 오늘은 가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화면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2월에는 가결 139, 부결 138, 딱 한 표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기권 무효가 각각 있었고요. 오늘입니다. 오늘은 가결이 149, 앞서 2월보다 10표가 늘어났죠. 부결은 좀 줄어들었고요. 기권 6, 무효 4입니다. 자, 이렇게 표결 결과가 나왔는데, 자, 우선 오늘 나오신 패널 네 분께 똑같이 질문을 좀 하나 드릴 테니까 손을 드시면 됩니다. 오늘요, 혹시 이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 표결 결과가 가결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예상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아, 여기 김근식 교수님, 신경민 전 의원 두 분. 아, 두 분은 예상, 두 분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나와 계신데요. 네. 일단 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봤던 그 화면 좀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반란표가 어서 나왔다. 그렇죠. 이거 몇 표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뭔가 찬성한 표가 있었을 것이다. 이거 몇 표로 계산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오늘 표결을 앞두고 이제 각 기사에서 예. 28표가 민주당 측에서 이탈하면 가결이 된다. 그래서 가결표는 148표로 가결 정족수를 잡았지 않습니까? 148이면 가결될 거라고 그렇죠. 했는데 지금 하나가 더 표가 나왔어요. 149표가 나왔는데요. 예. 아까 화면 나온 것처럼 저는 표 분석이 간단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화면 좀 계속 예. 올려주세요. 제 사진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예. 그 표결한 결과를 보면 예. 똑같습니다. 부결이 138인데 136으로 줄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재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아. 297에서 295니까 두 표가 줄었다고 보면 오. 민주당에 그때 부결 던진 사람 똑같이 부결 던졌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비슷한. 예, 그런데 그랬던 다만 가결표가 10표가 늘어져서 이제 통과가 된 건데 예. 기권 무효표가 글로 옮겨갔다고 보는 게 맞다고 그러네. 봅니다. 기권 무효가 2월보다 줄었습니다. 기권 무효가 합쳐 20표였는데 이번에 10표로 줄면서 줄어든 그 10표가 가결로 갔다고 보는 것이 일단 간단히 볼 수 있는 이제 그러면 분석표가 될 것 추정인데 같습니다. 이거는 추정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2월에 기권 또는 일부러 뭐 이상하게 치러서 그렇습니다. 무효를 시킨
민주당의 누군가 의원이 그렇죠. 이번에는 가결로 갔다. 왜냐하면 그때도 기권이나 무효라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 소속 의원인데 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경고장을 던진 거거든요. 예. 이게 부결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가결을 하자니 좀 그렇고 그러니까 경고의 의미로서 아마 무효표나 기권을 했다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 예. 이분들이 결국은 2월 달에서 이번에 9월 달로 옮겨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행태,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어떤 그 논리라든지 주장을 보면서 더 이상 믿음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 정도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가결을 시켜서 법정에 가서 살아오든지 아니면 죄가 있으면 죄값을 예. 받게 하는 것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예.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지금 가결 결과가 발표됐을 때 본회의장 굉장히 술렁술렁했다 그래요. 자, 이 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는 겁니다. 일단 뭐 29개로 지금 김근식 네. 교수께서 분석하셨는데. 뭐 29표 이제 아주 희한한 경우인 경우에는 예. 국힘당 의원들 중에서 부결로 해가지고 민주당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부결표가 있을 수 부결표가 있다.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예. 보면은 이제 그거 계산을 하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대체적으로 2월 27일 날 있었던 그 1차 체포동의안하고 지금 비슷한 추세를 보이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게 이탈표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소심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소심표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무효하고 기권이 20표나 됐는데 예. 이번에는 그게 10표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효와 기권을 찍었던 분들이 가결로 넘어온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 이 기류의 변화는요. 예. 어저께 오후부터 감지가 됐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아까도 가결을 예상하셨다고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어저께 예. 오전까지만 해도 아, 단식에 따른 동정표 이렇게 단식을 하는 대표를 어떻게 등에다가 비수를 꼽을 수 있느냐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 내에도 그렇고 예. 의원들도 예. 마찬가지죠. 그런데 1시에 SNS가 턱 떴어요. 그러니까 부결로 해달라고 어떻게 지시, 지휘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령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부결을 호소하는 SNS가 떴고요. 예. 특히 그게 뭐냐면은 불과 3개월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을 통해서 본인의 입으로 그것도 원고에도 예, 없던 약속을 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 특권 포기하겠다. 예.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예. 대선 때도 있었고 개항을 재보궐선거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 같은 깨끗한 사람은 예. 이런 특권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건 좀 경우가 다릅니다. 아. 6월 19일 날 본회의에서 당대표가 대표 연설 자기 교섭단체 예, 대표 예. 연설로 했던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이것을 3개월 만에 뒤집었다라는 것이요. 일단은 여론에서 굉장히 나쁘게 신경민 봤고요. 전 의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이 뒤에 과거 이재명 네. 대표의 발언까지 해서 따로 좀 준비 네, 좀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그 배경과 어떤 파장을 좀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거는. 그러면서 예. 이게 어저께 오후부터 기류가 달라졌고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저녁 방송 오늘 아침에 신문 예. 또 이렇게 나오면서 언론의 기류가 또 달라지면서 어제 밤부터 사실은 당의 중진들이 기류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예. 그래서 당 원내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를 가서 좀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어제 오후부터 당과 이 원내의 예. 기류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4시간 하루 정도의 그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고 결과가 가결로 나왔다. 이런 지금 분석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럼요. 지금 현장 국회 상황인데요. 민주당 소속인 전용기 의원 지금 미리 좀 준비 좀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전용기 의원 표결도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표결의 그 결과 다 들었고 내용도 좀 봤거든요. 그 모습과
관련해서 전용기 의원 좀 연락이 됐는데 지금 현장 상황이 연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좀 매끄럽지 않은가요? 예. 전용기 의원이 지금 준비 중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1분 정도 걸리니까 바로 연결하고요. 그러면 이 상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 체포동의안에 설명을 좀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소란스러웠어요. 강진 모습이.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 모습 좀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공범이나 관련자로서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이러한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의원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신을 대리한 의원 여러분, 국회법에 따라서 법무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뭐 대단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짧은 부분만 소개해드린 건데 실제는 훨씬 더 긴 어떤 야유와 반박 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럼요. 지난 1차 때 한동훈 장관의 설명하는 모습 좀 보겠습니다. 약간 비교를 좀 해보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당시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요. 오늘은 유독 좀 반발이 거셌어요. 자, 윤경호 소장님 나와 계신데 한동훈 장관 설명의 반발이 1차 때보다 뭐 훨씬 컸거든요. 그런데도 가결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반 이재명계의 분포는 변함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무효 11표, 기권 9표, 그리고 찬성으로 넘어온 쪽은 뭐 계량적으로만 계산하면 19표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40명 정도, 40여 명 정도는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반기를 드는 쪽에 서 있었던 건데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고함이나 또는 뭐 만류 또는 뭐 어떻게 보면 회방 저런 거는 어떻게 보면 나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오늘이나 그때 하셨던 분이 또 이번에 또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더 시끄럽냐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무효나 기권이 이미 다른 분들이 다 분석을 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이 찬성으로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거 이건데 이제 잠시 후 뭐 차근차근 얘기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대로는 총선 못 치른다. 이 위기의식이 영향을 준 그대로 표출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다각도로 오늘 표결 결과를 놓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시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좀 안 됐죠? 전용기 민주당 의원 지금 국회에서 나와 계십니다. 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정치와이도 패널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 연결 좀 했습니다. 국회 표결 참여하셨는데 오늘 이 체포동의안 가결될 걸로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혹시요?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자, 전용기 의원.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과 전용기 의원. 전용기입니다. 들리시죠?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근데 지금 옆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 좀 바람에 소음이 들리기는 좀 하는데 크군요. 굉장히 좀 작게 들리고 제가 좀 크게 목소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혼선이 될까 봐 제가 좀 걱정이에요. 네, 전용기 의원, 오늘 혹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면 전혀 뜻밖의 결과입니까? 법원에 영장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많은 의원총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어저께도 있었고 오늘도 본회의 1시간 전에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예. 거기에서 사실상 뭐 가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님들은 거의 없으셨거든요. 뭐 많아봐야 두세 분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표결 결과를 보니까 30명 정도, 30명 가량 이탈한 것이 예. 저는 굉장히 좀 의외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요. 사실은 의원총회 열었고 오늘도 있었지만 어제 의원총회가 특히 좀 길었는데 3시간 정도 된 걸로도 알려졌거든요. 근데 당시 일부 의원들은 이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 당론으로 정하니까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하자고 했지만 사실은 부결을 당론으로까지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뭐 사정이 있었습니까? 원래 그 당론으로 정하자는 이유가 왜 나왔냐면요. 예. 당론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그 반대표로 했을 때에는 그 당규에 따라서 이렇게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예. 결국에는 그 관행에 따라서 인사건에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방금 진행됐던 검사 탄핵이라든지 예,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는 뭐 총리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이런 인사건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하지 않았던 관행에 따라서 저희가 따로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그게 민주당 내부에서는 실책이었다 이런 얘기가 혹시 나옵니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탈표가 한 30여 명, 예. 30명 가량이 이탈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당론으로 해서 예. 본인들이 행했던 그 행동했던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끔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실책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혹시요, 전용기 의원,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부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이게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다라는 시선 분석이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당에서 가결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언론에 예. 나와서 가결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이재명 대표께서 선명하게 뭐 가결 주장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당에서 정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부추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대표께서 직접 글을 쓰시지는 않았겠습니다. 아마 비서실에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예.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이고 예. 거기에서 또 의견이 좀 이상하게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부결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에 대한 의문도 일부 가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 입원 중이지만 단식을 지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지속되겠습니까? 아니면 중단할 때가 온 걸로 보십니까? 사실 이번 건과 그 단식의 명분은 명확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멈추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을 때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폭정을 하고 있는 부분,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부분, 이게 내각 쇄신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본인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단식을 멈추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23일차 단식 중이기 때문에 예. 건강상의 우려로 빠른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 단식을 통해서 민주당이 뭐 결집을 했다 이런 평가 받았고요. 계파 어떤 갈등, 대립도 좀 잠잠해진 모습이었는데 오늘 가결을 통해서 뭔가 다시 또 극한의 대립, 당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시선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당내에는 아직 비겁한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의를 모으는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예. 당론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총회도 있었고 실제로 그 체포동의안과 관련돼서는 2번, 3번 의원총회를 거쳤었는데 예. 그때는 뚜렷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속에는 본인은 가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도 계셨고 실제로 이렇게 여의도에 떠도는 말들을 보면 예. 몇몇 분들께서는 가결 표결을 위해서 의원회관에 방문하시는 분도 계셨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이 부분은 비겁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온당 본인이 했던 말들 그리고 그 행동에 예.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고 숨어 있었던 모습이 예. 지금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을 인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분들이
자신 있게 본인은 가결을 했다라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 온당한 책임, 정치적 책임은 지셔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얼마 전까지 이 전용기 의원께서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동조 단식을 하셨는데 지금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전용기 의원? 네, 저는 6일차 동조 단식을 하고요. 지금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예. 끝나자마자 병원에 가서 사실 링거를 맞았거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식을 진행하고 있어서 제 건강상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23일에 지금 단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부분만 빨리 멈췄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단식을 좀 멈췄으면 좋겠다는 어떤 바람도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어수선할 텐데요. 자, 연결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용기 의원은 오늘 가결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비겁하다 굉장한 불만 표시를 지금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오전에 글쎄요, 이분은 뭘 할까요? 쪽집게라고 할까요? 아니면 뭔가 좀 전체적인 판을 좀 읽고 계신다고 할까요? 가결을 예상을 했다라는 얘기를 좀 꺼내신 분이 있어요. 인터뷰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좀 안 되고 있네요, 지금요. 그럼요, 윤기참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이재명 대표 단식도 못 막은 사실 반란표가 생긴 거거든요. 표결 하루 전에 보낸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독이 됐을까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란표라기보다는 혁신표 아닌가요? 원래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고 포기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의결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31분이 본인들도 다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었고 이재명 대표마저 포기를 원내대표 연설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혁신표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분석해 주신 바처럼 이게 특별히 표심이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표심이 변해 가다가 이재명 대표의 어제자 그 부결 호소문 때문에 돌아왔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원래 그 민주당 내에 있었던 그 표 분석 그대로 다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이 부결표보다는 무효표와 기권표가 훨씬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136표가 부결표라는 게 이게 저는 사실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은 개인 방탄을 위한 단식이었다는 거를 사실상 자백하신 거잖아요. 예. 부결 호소문을 통해서. 그런 현상,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걸 부결표를 136분 정도가 했다는 게 많이 좀 아쉽고 예. 여기서 만약에 기권표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 100표 정도의 부결표와 나머지 기권표가 나왔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상당히 혁신적으로 움직이려고 꿈틀거리는구나 라고 느꼈을 텐데 예. 아직까지는 조금 어떤 상황인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왜 비명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까요? 일단은 그 SNS에 올린 글이 굉장히 결정적이었어요. 그 전에 구속영장이 월요일 저녁, 화요일 오전부터 구속영장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이 143페이지에 이르는 굉장히 긴 구속영장으로서는 좀 이례적인 거에 속할 정도로 깁니다만은 예. 그 영장 내용이 길지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많이 오후부터는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거의 150쪽에 가까운 영장인데요. 정확하게는 143페이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검찰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아주 잘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읽어보면은 이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일단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혁신의총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혁신위원회. 예. 이것이 의원들 마음을 얻는데 실패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의총을 5월 14일 날 시큰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해서 혁신위원회를 6월 중순 한 달쯤 후에 띄웠는데 예. 그 혁신위원회가 혁신하고는 거리가 먼 쪽으로 움직여가지고 결국 또 김은경이라는 분의 개인사하고 겹치면서 8월 말에 흐지부지 끝내고 지금은 혁신위원회를 했다는 것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거기서 일단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당 운영을 통합하겠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강의원 그 사무총장의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발언도 일조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요.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오늘 결과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가결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에서 이걸 좀 차근차근 분석 중인데요. 우선 이재명 대표가 이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과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응도 좀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10년 남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소환조사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대표는 명분 없는 단식을 하더니 자신이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자, 김근식 조실장님. 사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과 비회기 때 청구하라는 요구가 같이 갈 수 있는 거냐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비판했는데 그럼 오늘 가결 결과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모순이 있었다라는 지적, 이거와 연관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그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하는 그 공개된 발언, 약속, 그거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비회기에 꼭 치라고 이야기했던 거. 비회기 때는 사실 불체포 특권이 포기 상관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적으로 모순인 이야기를 뭐 우리 당은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요. 이제 오늘 이게 가결로 됐던 데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저 화면에 나왔던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하는 대국민 약속이 얼마나 거짓말이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심을 민주당 내 일각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비회기에만 철하고 이야기하면은 헌법에 나와 있는 불체포 특권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회기 중이니까 불체포 특권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때도 공약을 냈었고 지난해 저 개항을해 보궐선거 나오고 지방선거 때도 또 확인을 했었고 이번에 6월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었고 몇 번을 재확인했던 그 불체포 특권인데 지금 보십시오. 9월 1일 정기집회가 시작하기 바로 전날 갑자기 뜬금없이 단식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검찰 소환 통보가 받은 그 이유죠. 그리고 단식을 계속하면서 민주당의 의원들을 단식의 분위기 속에서 부결로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압박을 했죠. 그러더니 이제 쓰러지니까 녹색병원으로 미리 계획해 놓고 갔지 않습니까? 이제 사전에 녹색병원 가겠다고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계획했다 그러면 또 민주당 측에서 분명히 반발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보신다는 거네요. 계획이 다 있었던 것이죠. 녹색병원 가서 이제 링거 맞고 또 단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체포동의안이 날라왔고 지금 시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의해서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40쪽이 넘는 그 구속영장 내용에 이재명 대표도 봤을 것이고 민주당 의원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정적 탄압, 뭐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고 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란 말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구속영장의 내용을 보고 나서도 이걸 부결시킨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일관되게 했던 것처럼 불체포 특권 뒤에도 숨지 말고 그리고 법정에 출두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죄가 없다면 입증하고 와라. 그것이 내년 총선에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화면이 좀 나왔죠?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입원 중인 녹색병원 앞이거든요. 지금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회 밖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집회 형태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결된 이후에 굉장히 불만 표시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국회 앞에 보면은 지하철역이 있는데 국회의사당역이죠. 거기에 일부 출구가 폐쇄가 됐다는 얘기까지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자들이 혹시 녹색병원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뭐 언론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들 카메라가 저 현장에 가서 모습을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게 어떤 달라진 모습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막 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다른 모습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뭐 그렇고요. 오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기 전에 민주당에서는 의사진행 발언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결을 강조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 한 명을 구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치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우리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모든 의원님들께서 힘과 뜻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부를 했지만 부결이 아닌 가결이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요, 오늘 이 박주민 의원과는 약간 결이 다른 생각, 입장을 좀 밝히신 민주당 분들이 좀 계십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어저께 이제 그런 부결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페이스북을 올렸어요. 그래서 참 보면서 황당하고 당황스러움을 느낄 뿐이 없었는데요. 사과도 없이 당에 대한 신뢰도 뭐 추락할 뿐이 없는 거 아닌가. 가결표가 나왔다. 그러면 가결표 던진 10명이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 택시 작업을 하겠죠. 그때 민주당은 굉장히 분열과 갈등이 하는 극대화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거 가결해 주셔 나 가서 실질심사 받겠으면 증거도 하나도 없는데 예?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수순은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인 수순 아니냐고. 근데 저렇게 나올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부결을 호소문을 낼 거라고 깜짝 놀라는 분위기더라고요. 뭐. 아이고 막 본인이 이제 더는 당 같이 못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자, 뭐 이렇게 좀 약간 결이 다른 목소리가 오늘 있었어요. 그리고요, 지금 화면이 지금 방금 들어온 게 있는데 국회의사당 앞에 모습, 뭐 이게 지하철역 아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디 가지 않고 좀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 안에서. 지금 출입구가 뭔가 좀 막혀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국회 앞에 지하철역 안의 모습이 좀 저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 일단 뭐 저렇게 하시는 모습은 좋은데 자칫 어떤 불상사라든가 뭐 다치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조심하면서 어떤 의견 표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사당역 안 모습도 좀 방금 전해드렸습니다. 자, 윤시환 변호사. 사실 오늘 본회의 표결 전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뭐 100명 넘게 이미 부결하겠다, 인증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뭐 인증샷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시는 분들, 이른바 뭐 객달 흔히 표현되는데 굉장한 압박을 했잖아요. 문자를 보내서 확실히 입장을 밝혀라. 굉장한 건 사실 압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박주민 의원의 그 부결 호소 연설에서 건강을 강조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건강 부분을 저기는 안 나왔지만 아까 제가 시청을 했는데 사실은 그 혐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의 또 말도 했거든요. 근데 그 혐의에 대한 반박 내용이 그렇게 공감을 얻지 못했어요. 워낙 그 영장 청구서에 자세한 내용이 있었고 이것이 의원들은 일단 단말기로 그 컴퓨터로 볼 수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설명할 때. 근데 그거에 비춰보면 그렇게 어떤 호소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저렇게 이제 갯달 등을 통한 압박과 또 일부 그 단체들을 통한 압박, 심지어는 이제 의원들을 통한 압박에서 비명계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거는 가결이건 부결이건 상관없이 본인들한테는 불이익이 올 것이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이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 비명과 친명이 예를 들어 제가 굳이 나눈다면 비명과 친명이 화합의 길을 간다라는 그런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게 낙인을 찍어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게 무기명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사실은 가결을 했다 부결을 했다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꾸로 얘기하면 숨을 사람은 숨을 수 있지만 결백함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그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아닌데 그렇게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예. 31명이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명단이 다 공개가 됐어요. 이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냥 의심을 받는 거예요. 가결표가 아니고 부결표를 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의심을 받는 그러니까 거고. 공교롭게 지금 31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했는데 오늘 추가로 반란표라고 나오는 숫자가 29표 또는 뭐 그 정도가 나왔으니까 비슷한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니까 내가 예. 사실 다 아냐라고 어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낙연 전 그 총리께서 실제 예. 내가 탄핵 때 찬성했냐 안 했냐 갖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10여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공천까지 연결되거나 예. 당내 화합까지 연결될 때 그분들이 과연 대놓고 내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입장에서 당을 살리는 길로 가는 게 낫지. 굳이 이재명 당대표를 어차피 통해 나는 낙인이 찍혀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러면 차라리 미래 앞으로의 당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건 본선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고 결국 당을 살리고 비대위를 통해서 당을 다시 추스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강성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 저는 낙인의 효과가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고 판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경호 소장님. 앞서서 전용기 의원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뭐 설명 좀 해주셨지만 어제 의원총회 길게 했는데 거기서 사실은 부결하자는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냥 자율투표 형태로 오늘 됐는데 이 부결 당론 채택을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이거 못한 거죠. 정치라는 게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예. 명분과 염치 이걸 잃어버리면 그냥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중도층에게 외면당하거든요. 예. 지금 저 국회 앞에 열심히 지금 울부짖는 거나 마찬가지인 저분들만을 놓고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한쪽에 저렇게 열혈 지지층이 뭐 많게는 30%, 또 반대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대가 30% 있다면 가운데 40%는 묵묵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사실은 비율이 더 많은데 그분들에게 명분이나 염치 이게 없는 정치 집단이다라고 낙인이 되면 그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선거 아니라 어느 다른 것도 아마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패널들께서 분석하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거기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비회기 중에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명분을 잃어버린 셈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걸 부결 채택한다. 이거는 내년 총선에 오히려 더 큰 걸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런 부담을 어제 의총장에서도 느꼈을 것이다. 뭐 당연히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염치가 있는 집단이죠. 그렇지 않다면 더 큰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의 결과 그리고 그동안의 쭉 기류는 지금 일반 시민들 중에도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얼굴 마담으로 마담이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얼굴로 내년 총선 치러가지고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까? 윤석열 지금 정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여러 헛발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홍범도 흉상 이전 뭐 오송 참사 무슨 이태원 참사 그 이후에 뭐 책임지지 않는 것을 굳이 나열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과실을 따먹지 못하는 그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얼굴로 내년 총선 치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기류에 깔려 있는 건 명분이나 염치일 텐데 그걸 잃는 몇 가지 행동이나 헛발질이 이런 사태를 초래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의원들끼리도 의견 교환을 하고 앞으로의 과정을 전망하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온 뒤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했잖아요. 끝나고 나오는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 설명하라고 한 것이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잘 보셨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국무위원님 법무장관의 임무였는데요. 끝까지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장관의 표정이 밝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글쎄요. 뭐 예상 밖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 김근식 전 실장님. 예.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본인이 설명을 했는데 이게 본인이 설명한 대로 이제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통과시킨 거를 뭐 이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이룬 한동훈 장관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 체포 동의안 가결과 어떤 연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서 예. 국회에서 저렇게 이른바 뭐 뇌물 또는 뭐 정치자금법 예. 비리와 관련된 혐의가 있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체포동의안이 날아갔고 그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의무가 이제 법무장관에 있었기 때문에 예.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설명을 그렇습니다. 한 거예요. 그 노웅래 의원 또 뭐 윤관석 예. 의원 뭐 그다음 우리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도 있었는데요. 그런 거 설명했습니다만 사실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날라갔을 때는 번번이 야유와 고함 소리 들으면서 다 부결됐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가결된 거예요. 오늘 처음 이제 가결된 거고 예. 오늘 그래서 체포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 중에 저는 이제 제가 설득력 있게 들었던 대목이 그 대목인데 예. 여러분 민주당 의원들께서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 표기를 했을 때도 예. 검찰의 기획 조작 수사를 하고 해서 부결시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그 윤관석 의원이 구속돼서 예. 법정에서 돈을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얘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사실 그 얘기를 꺼내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의 그럼요. 약간 목소리가 높아지고 더 그랬어요. 커졌죠. 왜냐하면 그 뜨끔하면 그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그런 상황을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잘 짚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예. 그것 때문에 뭐 이 표가 뭐 28표 이상이 이탈해서 뭐 가결됐다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런 논리적 설득력 앞에 국민이 쳐다보고 있다는 그 국민들의 시선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고요. 적어도 30명 내에 민주당 의원들은 예. 이번에 이재명 대표,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결말을 지어줘야 예. 그 분리를 시켜줘야만 내년 총선을 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오. 지난 2월과는 달리 예. 상당히 좀 높지 않았는가. 특히 예. 저는 수도권의 지역구를 가진 현역 의원들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수도권의 의원, 민주당 의원 얘기하시면 또 이게 또 무슨 누가 또 가결했나 뭐 이런 거에 또 뭔가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뭐 변수 하나로 또 등장하지 않을까도 걱정도 됩니다만 자 지금부터는요. 그럼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민주당의 향후에 어떤 정치적인 파장이나 영향을 줄까?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시나리오입니다. 이제부터 시나리오가 되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일각에서 벌써부터 이건 뭐 분열돼서 분당이냐 아니면 뭐 비대위로 가야 되는 상황이 가는 거 아니냐 또는 뭐 향후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전제로 하게 되면 뭐 옥중에서 공천을 하면서 계속 또 이 체제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오늘 뭐 현재도 최고위원회가 긴급하게 열려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최고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에게 비상이군요. 네, 국회 떠나지 말고 경내에서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대기해달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뭐 이런저런 뭘 논의했다라는 건 나올 겁니다. 그 안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논의를 향방에 대해서 논의도 하겠네요, 그러면. 물론요. 예. 그런데 이제 당장 급한 건 물론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어떻게 받느냐죠. 현재 단식 중이기 때문에 예. 영장실질심사를 원래는 바로 지금 해야 되거든요. 예. 바로 일정 잡아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아마 굉장히 오래 해서 뭐 하루 종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있다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한 1박 2일 정도 기간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단식이 진행 중인 피의자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검찰하고 법원이 특히 법원이 지금 고심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당장 문제고요. 예. 현재 지금 오늘 오전에 병상에서 박광원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당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사실은 기자들 앞에서 공개된 장면이 있고요. 비공개 장면도 있었거든요. 네, 비공개 장면은
비공개 장면은 어제 밤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기류가 지금 심상치 않게 굴러가니까 당 중진들이 이게 가결이 되고 나면 이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봐라라고 했는데 사실상 아까 직전에 있었던 의총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박광원 대표가 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당 혁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혁신위를 무력화시킨 경험을 우리가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네, 당 운영을 민주화하겠다는 얘기 또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의원들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약간 좀 표현 자체가 좀 모호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그때도 혁신하겠다고 혁신위원회를 띄웠는데 예. 1차로 내놨던 인선이 이상하게 됐고 2차로 해서 김은경 혁신위를 띄웠는데도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이상하게 굴러가가지고 결국은 뭐 흐지부지 혁신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런 말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해서 투표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민당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현재 특권 포기를 뒤집은 것 때문에 여론도 나쁘고 당내도 나쁘고 의원들한테도 뭐 굉장히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 리더십에는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충격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의 리더십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당 대표직까지 걸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지금 문제에 일단 봉착하게 됐고요.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박광원 사퇴 요구가 당의 그 인터넷을 범벅으로 지금 돼 있고요. 박광원 책임론이 지금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박광원 책임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친명입니다. 아까 전용기 의원 얘기를 봤습니다마는 뭐 비겁하다느니 뭐 배신자라는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그런 비슷한 평가와 불신이 박광원 지금 원내대표에게 말하자면 가고 있다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지가 일단은 당장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실질 심사가 판사 앞에서 이루어질 때 이제 어떻게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비상한 당 운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비상하다는 걸 우리가 통상 떠올리면 정치권에서 비대위인데요, 그게. 그렇죠. 지금 그런데 당의 당원 당규상으로는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현재 정기국회도 있고 지금 공천도 해야 되고 총선까지 지금 초입기 초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지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한다고 그래도 전당대회를 한다고 그러면은 2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비상한 당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뭔가를 지금 이게 뭐 모르겠어요. 지도부 차원에서는 예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비상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뭐 박광원 원내대표 얘기했는데요. 이게 가결 결과가 나온 뒤에 굉장히 고심하는 모습 등등등 여러 가지 민주당 의원들 모습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박광원 원내대표 모습 살짝 나갔었거든요. 기자들이 따라가지만 아무 얘기 안 하고 굉장히 좀 얼굴이 굳은 상태였죠. 저런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가결 결과 나온 뒤에 저런 모습 뭔가 고민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좀 비쳤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이재명 대표 리더십 이렇게 되면 어제부터 만약에 가결될 경우라는 전제를 해서 그렇다면 이게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은 어디로 가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뭐 끌고 가는 건가 뭐 이런 전망들 뭐 분석들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타율적인 강제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거나 물러나거나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타율적인 강제에는 검찰의 뭐 기소
또 심지어는 구속 영장을 발부해서 실제로 구속시키는 거, 또 그 이전에는 지금처럼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가결돼 버리는 것. 예. 이런 여러 단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봤어요. 물론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유죄를 받아서 형사처벌 대상이 돼버리는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뭐 물리적인 절차상 물리적으로 보면 시간이 많이 쉽진 걸릴 거로 않죠. 보인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년 총선 전까지. 예, 예. 그러니까 그 출발이 오늘 이제 빚어져 버린 거다. 이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이제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다음 단계는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에 예. 만약에 구속이 되면 구속이 일단 되면. 6개월 뭐 감금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연장이 될 수는 있지만 예, 예. 그렇다면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구속이 되면 이른바 옥중 공천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저는 이미 물론 이 민주당이라는 당원들이 권리를 행사해서 전당대회에서 예. 뽑고 뭐 어디서 추인을 하고 해서 생긴 리더십이지만 예. 이미 이렇게 손상된 리더십이 다시 발휘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혁신위원회를 하듯이 예. 수렴청정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그건 또 다른 벼랑 내지는 파멸로 가는 걸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비판 쪽에서 보는 예.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실정을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과실을 가져가는 거는 예. 아마 멀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 이재명 대표는 오늘의 사태로 사실상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이제 타율적인 강제가 이렇게 한방 들어온 이상은 치명상이라고 보시면 치명상을 저는 입은 게 이게 한 방에 반치지만 이 치명상이 예. 시작인데 이걸로 저는 스스로 뜻을 피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우리 유 예. 소장님 말씀이 저게 정상적인 자신의 정치인의 그 아직은 저런 분석이 정상적인 분석이다.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 당연히 정치적으로 예. 이제 본인의 거취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정치적인 결과죠.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언행을 보면 저런 정상적인 정치적 행보를 또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치명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치명상일수록 더 또 거세게 저항할 수도 있고요. 예. 또 본인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면 아까 그동안의 말한 그거는 혹시 이제 많이 모르지만 좀 판사 앞에 가서 뭐 심사를 받았지만 예.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감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당 운영을 하고 공천도 관여하고 그렇죠. 이럴 저는 수 그럴 있다. 가능성이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 신경민 의원님이나 유 소장님 말씀대로 민주당 내에서 정상적이라면 예. 비상대책 기구를 만들든 예. 그다음에 뭐 당 통합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든 그 특별한 대책을 내놔야 되죠. 예. 그러려면 그 전제가 당대표로서의 본인의 권한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길이 없어요. 12월 28일 이전에 사퇴해버리면 당연 당규상 전당대를 하게 돼 있고요. 예. 그 12월 28일 이전에 사퇴하지 않으면요. 이걸 비대위를 꿀 수도 없습니다.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제가 뭐 조금 심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이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 혼란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민주당 혼란의 시작되는 시작일 것뿐이다. 뿐이고 앞으로 닥쳐오는 이재명 대표의 기상천외한 이 새로운 수법, 새로운 또 어떤 대응을 본다면 저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앞으로 경랑에 휩쓸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그 국회 밖에는요.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뭐 강성 지지자 이렇게 표현되죠. 지지자들이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추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체포동의안 295명 투표 30조 제1항에 따라 법제상 윤시안 변호사,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영장실질심사, 영장심사는 언제쯤 가능할 거고 혹시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통상 수일 내로 잡혀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잡게 되면 구인장을 발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인장이 보통 집행이 일주일 이내이기 때문에 수일 내로 잡는데 만약에 그때 못 나올 건강 상태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연기를 해주거나 또는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석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장실질심사 포기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일부 피의자들 경우에. 예. 그 포기라는 게 영장실질심사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출석하지 않고 판사가 서면 심사를 한다는 그러면 거예요. 아니면 변호인만 대신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뭐 거의 그러고는 없죠. 본인이 나가서 본인 얘기를 하고 판사가 물어보고 그러면은 서류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판사가 판단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많은 본인 변소를 했기 때문에 예. 서류 검찰 협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추가로 판사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의 필요성이 적을 수도 있고 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건강 상태를 이유로 안 나가는 것이 본인의 영장 기각에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단식 기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과연 저 상태에서 법원에 갈 수 있는가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원에 물론 이제 저게 반영은 되는데요. 예. 법원에 못 갈 건강 상태라 그래서 영장이 반드시 기각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장이 발부되고 추후에 구치소 생활이 불가능하면 이제 예. 구속 집행정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제도상 여러 가지 취지가 달라요. 그래서 아마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영장 발부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예.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소명된다 안 된다라는 판사의 판단이에요. 제가 예. 볼 때는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소명은 되지만 예. 뭐 증거인멸이 어려웠다. 그러니까 통상 이게 예. 기각이 될 경우에도 소명은 되지만 증거인멸 등등등 도주 이런 게 없어서 기각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각 사유가 그런 거 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 하고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생명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럼 거죠. 이번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데 거기서 판사가 뭐가 소명이 되고라고 나오면 또 다른 심각성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조금 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구속 여부도 제일 중요하지만 예. 이후에 재판에서 나올 실형 여부 또는 유죄 여부인데 그러면 결국 앞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약 3년 6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이후에 본인이 사면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보게 되면 예.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유지가 돼야지만 사면 가능성도 있게 되고 그래야지만 모든 걸 일거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실질 과정에서 판사가 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적시 이런 것들도 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영장 심사 판사가 그걸 판단하는 시점은 내주 초 정도입니까? 어떻게 날짜를 보세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내주 초가 될 가능성이 커요. 추석 전. 추석 전.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어차피 한 번 더 연기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확 좋아질 염려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구속 결정이 나와도 지금 구속이 단식 상태인데 구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속 집행은 이제 검찰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면 예. 그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예.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기간 내에 협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치소에도 다 그 의무실이 예. 있어요. 이렇게 집행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집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건강 상태다. 그럼 구속 집행정지 다시 신청하면 돼요. 그럼 법원에 다시 판단하게 되니까 그런 그 제도가 다 마련돼 있어서 물론 법원에서 영향을 예. 받겠지만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영장 발부가 반드시 기각되는 건 아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지금 여러 가지 구속 가능성, 앞으로 남은 절차, 그다음 단식과 어떤 관련성 얘기했는데 앞에 네 분께 OX 팻말을 좀 하나 나눠드렸거든요. 바로 이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분께서 보시기에 지금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 앞으로 단식을 계속 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O를 선택해 주시고요. 아니다. 요건 좀 조만간 중단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X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단식한다. O. 멈출 것 같다라면 X입니다. 전원 다 O면은 계속 단식한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제가 짧게 우선 뭐 똑같은 판단해 주셨어요. 김근식 실장님은 왜 계속한다고 판단했습니까? 자신의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단식을 해온 게 이
그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 때문에 표결과 상관이 아니다.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뭐 실정, 뭐 후쿠시마 오염수, 예. 뭐 검찰 독재 이런 걸로 빈미를 잡아서 단식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해결됐다는 정확한 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단식을 중단하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게 방탄용 체포동의안을 방탄하기 위한 방탄용 단식량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음식을 드시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경호 소장님도 5를 고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단식할 거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판단하신 지금 겁니까? 그 이유 물론 맞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전용기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단식을 하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애초에 내걸었던 3가지 약간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내각 총사퇴 해라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관철된 게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단식이라는 게 통상 다른 저항 수단이 없는 경우에 취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야말로 다른 저항 수단을 다 잃어버린 꼴이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이라는 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상당히 유일한 저항 수단이 돼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걸 예상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 해 나간다면 이거야말로 본인의 몸을 던져서 그렇습니다. 벼랑 끝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 나서서 내놓은 일입니다만 지금 정치판 자체가 완전히 벼랑 끝으로 지금 가버렸잖아요. 이게 저는 더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게 정치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극으로, 뭐 지금까지도 뭐 너무 극한으로 치닫는다 했지만 이렇게 되면 더 극한으로, 더 극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하고 계십니다.